자식보다 든든했다. 노년의 외로움을 싹 사라지게 한 의외의 취미 1위.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돈을 먼저 떠올린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퇴직금은 얼마나 남을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지 계산기를 두드린다. 물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다른 고민이 더 크게 다가온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더라.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 자식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이유,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기대감이 사라질 때 찾아온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와 취미라고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존재로 자녀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다.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식보다 든든했다는 말을 듣는 의외의 존재가 있다. 바로 취미다. 특히 여러 취미 가운데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준 것으로 꼽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합창, 악기 연주, 노래 교실과 같은 음악 활동이다. 왜 음악 취미가 노년의 외로움을 줄여줄까? 운동도 좋고 여행도 좋다. 하지만 음악 활동은 다른 취미와 조금 다르다. 우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다. 산책은 혼자 걷는 시간이 길다. 낚시 역시 혼자 즐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창단이나 노래 교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함께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가 만들어진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매주 안부를 묻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연락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음악은 그런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더 놀라운 것은 음악이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추억이 떠오르고 삶에 활력이 생긴다.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실제 사례 하나. 서울에 사는 68세 김 씨의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정년퇴직했다. 퇴직 전에는 은퇴 후가 행복할 줄 알았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여행도 다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녔다. 딸은 결혼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다. 전화는 가끔 왔다. 명절과 생일 때는 가족들이 모였지만 평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애들이 나를 안 챙기는 게 아니에요. 다들 바쁜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날이 늘어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어느 날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시니어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무슨 노래를 한다고. 하지만 무료라는 말에 호기심으로 등록했다. 첫날은 어색했다. 서로 이름도 모르고 쭈뼛쭈뼛 앉아 있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연습이 없는 날에도 전화가 오고 같이 점심을 먹자는 연락이 왔다. 공연 준비를 하면서 단체 채팅방도 생겼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아들 전화보다 합창단 단체방 알림이 더 자주 와요. 물론 농담이 섞인 말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일상의 연결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 창업을 해야 할 것 같고, 큰 돈을 벌어야 할 것 같고, 새로운 자격증을 따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갈 곳이 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 내일 기다리는 일정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 취미는 바로 그것을 만들어준다. 특히 음악 활동은 실력보다 참여가 중요하다. 노래를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다. 자식보다 든든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 사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소중하다. 그 어떤 취미도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자식보다 든든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취미는 일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는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어도 취미 모임은 매주 만날 수 있다. 자녀는 바빠서 전화를 못할 수도 있지만 취미 친구들은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은퇴 준비의 마지막 퍼즐.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통장 잔고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퇴직 후 나는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노래 교실도 좋고 합창단도 좋고 악기 연주도 좋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은퇴 후 가장 잘한 일이 이걸 시작한 거였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닐지 모른다. 매주 반갑게 인사할 사람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삶을 다시 설레게 만드는 작은 취미 하나. 그것이 때로는 자식만큼, 아니 어떤 순간에는 자식보다 더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외로움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심심해서 그런 것이고 친구를 만나면 해결되는 정도로 여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직장에서 은퇴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감소한다. 문제는 이때 뇌가 이를 일종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사람은 원래 집단 속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해왔다. 수만 년 동안 혼자 남겨지는 것은 생존 위험을 의미했다. 그래서 뇌는 고립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집중력과 기억력도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은 마음의 공허함만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셈이다. 그래서 뇌는 관계 있는 취미를 좋아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뇌가 단순한 오락보다 사랑과 연결된 활동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TV를 보는 것도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TV를 보는 동안에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합창단, 악기 동호회, 노래교실 같은 활동은 다르다.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동기부여에 관여한다. 엔도르핀은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는 집단 소속감이 강해진다. 나도 이 모임의 구성원이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 이런 감정은 은퇴 후 흔히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음악 활동의 진짜 가치는 노래 실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능에 있는 것이다.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 부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유명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다. 대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꾸준히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에는 합창단 연습이 있고, 목요일에는 탁구 모임이 있고, 토요일에는 등산 모임이 있다. 일정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가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한다. 취미는 사라진 일상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준다. 오늘 할 일이 있고,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이 있고, 다음 달에 참여할 행사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달라진다. 진짜 무서운 것은 늙음이 아니라 고립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노년학 전문가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 연결을 꼽는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활기차게 살아간다. 반면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부터 세상과 단절된 채 무기력하게 지낸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연결이다.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지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만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퇴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만이 아니다. 매일 안부를 나눌 사람 한 명,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몇 명, 그리고 다음 모임 날짜를 기다리게 만드는 취미 하나가 때로는 수억 원의 자산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노후를 지탱해 준 건 돈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결국 삶을 버티게 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에는 의외로 작은 취미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이 노래든 악기든 그림이든 등산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취미 자체가 아니라 그 취미가 다시 사람을 세상과 연결해 준다는 사실이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은 어쩌면 아주 거창한 곳이 아니라 오늘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모임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